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21일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몇몇 유튜브 채널, 그리고 미래한국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공병호 씨가 자신의 채널 공병호 TV를 통해서 사전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주장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장이 타당한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대체로 그들의 주장은 특정한 수치를 가지고 지금 뭔가 이상하다, 뭔가 특이하다, 뭔가 의심이 간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구 안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로 나눈 수치가 양 당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각각 득표한 그 득표율 또한 굉장히 지역마다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병호 씨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라는 주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설을 제기하려면 근거로 제시하는 팩트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공병호 씨가 제시하는 숫자, 기본 팩트부터 틀립니다. 숫자 자체가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공병호 씨는 어제 20일자로 올린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종로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관외 투표에서 9,641명이 참여해서 이낙연 그리고 황교안이 나란히 67% 그리고 32%를 각각 득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관내 투표에서는 22,858명이 참석해서 역시 67% 그리고 32%를 나란히 득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67대 32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표가 나뉘어질 수 있느냐? 이런 기적 같은 득표율의 일치 자체가 뭔가 조작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제시한 이 수치가 정확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관외 투표 그리고 관내 투표를 지역별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우 번거롭습니다. 관내 투표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투표한 내역을 일일이 다 집계를 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더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공병호 씨가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수치를 인용해서 그냥 말한 것 같은데, 자, 중앙선관위 통계 직접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수치 이렇습니다. 자, 종로구에서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은 전체 9,823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낙연 씨는 6,472표, 65.9%입니다. 황교안은 3,169표, 32.3%를 얻었습니다. 자, 아까 공병호 씨 관외 투표 총 9,641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9,823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6,472표, 황교안 3,169표. 아까 67대 32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65.9%, 32.3%였습니다. 자, 관내 투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36,30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아까 공병호 씨 22,858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차이나는 숫자죠. 틀렸습니다. 이 관내 투표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 총 36,300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낙연 씨 24,093표를 얻었습니다. 66.4%입니다. 자, 황교안 11,777표를 얻어서 32.4%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외 투표나 관내 투표나 똑같이 67대 32다라는 주장 자체는 그 수치 자체가 틀린 것이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수치 자체에서 틀려버리면 이 주장 자체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공병호 씨의 가장 큰 오류는 이 사전 투표를 한 사람과 당일에 투표한 사람의 그 표본 집단이 똑같을 것이다, 똑같아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병호 씨가 이런 주장을 펴는 데는, 자, 당일 투표에서 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이 처져 있었는데 사전 투표함을 열었더니 여기서 다 수치가 뒤집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투표를 통해서 역전승에 성공한 이 민주당 후보가 많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병호 씨의 전제, 사전 투표, 그리고 당일 투표는 그 표본 집단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표본은 서로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는데 이것 자체가 틀린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다라고 치고 샘플을, 즉 표본 집단을 1000명으로 해서 조사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그 지역별 분포가 있죠. 뭐 수도권이 40%, 나머지가 뭐 20%다라고 한다면 그 표본은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요? 그 분포도에 따라서 1000명을 내 샘플을 세팅을 해야겠죠. 1000명을 꾸리는데 서울 사람들로만 1000명을 채우면 그 조사 결과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투표 샘플이나 당일 투표 샘플이나 이런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같다라고 해서,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 표본과 이 표본이 같이 갈 것이다라는 이 주장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투표에서는 사전 투표는 좌파 진영이 결집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우파 진영은 사전 투표를 하면 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류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당일 투표에는 오히려 우파 진영이 결집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종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좌파 진영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굉장히 독려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뭐 인증샷을 올리는 이런 식의 바람이 그 좌파 진영의 대표 커뮤니티에서 여러 군데 나타났고, 사실은 사전 투표에서 좌파 진영이 결집했다라는 것은 투표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수치죠. 자, 공병호 씨는 서울 동작을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사전 투표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던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자, 민주당 이수진 그리고 통합당 나경원의 득표를 비교해 줬습니다. 자, 당일 투표에서는 이수진 씨 31,726표, 46.3%를 득표했습니다. 통합당의 나경원 후보 34,672표, 50.6%로 앞섰죠. 자,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이수진 씨 29,681표, 61%,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18,354표, 37.3%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사전 투표에서의 여당 득표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의 득표율 차이가 약 13%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공병호 씨는 당일 투표에서는 3.3% 정도 차이가 나던 격차가 어떻게 사전 투표에서 13%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를 가지고 조작으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그 사이에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두 표본의 샘플 사이즈가 크고 동일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그 표본에는 바이어스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본의 규모가 비슷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변수가 전혀 없을 것이다. 반드시 두 표본은 같아야 된다라는 이 전제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그리고 공병호 씨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러 숫자들을 제시하는데 그 숫자에 있어서도 군데군데 틀린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런 화면을 띄웠었는데요. 자, 오른쪽에 나경원 후보의 득표를 보면 세 번째 관내 사전투표 나경원 3,380표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립니다. 13,380표입니다.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빼먹은 모양인데 저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저 괄호 안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 숫자도 죄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 화면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 괄호 안의 수치들이 조금씩 다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수치부터 이렇게 틀려버리면 전체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병호 씨는 평소에도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설문조사 문항을 띄워서 구독자 또는 시청자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 봐도 이분이 얘기하는 표본에 대해서 참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할 때 그 표본은 인구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남녀 비율, 지역별 비율, 그리고 연령대 비율이 아주 골고루 정확하게 세팅이 돼야 하죠. 그런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팅도 전혀 없이 우파 성향이 대부분인 이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벌이고 전문기관의 조사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40여 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자, 관외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로 나눈 그 값이 뭔가 특정하게 아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작의 냄새가 풍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공병호 씨 외에도 가로세로 연구소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